오늘 판결의 재구성은 전 국민을 속인 간큰 사기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국민 프로그램 전국 노래자랑. 지난 2013년 이 전국 노래자랑에 등장한 이 남성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신의 나이가 98살이라면서 당시 88이던 사회자 송혜 선생님에게 동생이라고 불렀죠. 100세가 다 되어가는 고령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허리도 굽지 않고 아주 정정한 모습으로 자신의 장수 비법을 이야기하며 유명인이 됐던 남성. 그는 자신의 장수 비결로 욕심 부리지 않고 알맞게 먹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된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방영된 이 방송을 보고 깜짝 놀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청주의 한 복권방 주인이었는데요. 그렇게 자신이 애타게 찾던 그 사람이 분명하다며 그녀는 방송을 보자마자 곧장 경찰에 신고 전화를 겁니다. 이 복권방 주인은 이 고령의 남성을 왜 찾고 있던 걸까요? 이름도 나이도 가짜인 사기꾼의 기막힌 비밀. 남성이 감춘 이 기막힌 비밀은 무엇일까요? 오늘 판결의 재구성에서 확인하시죠. 먼저 이 90대 남성의 정체를 좀 파악해 보겠습니다. 사회자인 송혜 씨보다 12살이나 많다고 소개를 했는데요. 물론 겉으로 보면 상당히 좀 나이가 드신 것 같긴 한데 굉장히 행동하는 거 보면 정정해 보이시네요. 지금 보니까요. 지금 보니까 이제 송혜 선생님보다도 12살이 많다 그랬지 않습니까? 머리도 하얗고 수염이 길렀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 좀 젊어 보여요. 네. 근데 본인이 나이가 많다고 하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아마 송혜 선생님이 물어봤던 모양이에요. 젊은 비결이 뭐냐 그랬더니 본인이 남을 배려하고 또 욕심을 내지 않는다. 네. 통상적인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다 그랬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하니까는 노래 실력보다는 나이가 많은 분이기 때문에 조금 참작을 해서 가산점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전국 노래 자랑의 연말 결선까지 진출하게 된 아주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창까지 잘해서 뭐 인간 문화재로도 등록된 그런 대단한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2010년에 청주 안덕벌 예술제라는 게 있대요. 지역 예술제가. 여기서 또 창을 불러서 최우수상을 받고 쌀 20kg을 부상으로 갖고 가기도 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전국 노래자랑 말고 이 같은 방송사에서 아침 프로그램에 또 출연하기도 했대요. 이 할아버지가. 근데 또 이분이 또 본인이 이제 그 인간문화재 10호에 지정돼서 뭐 문화생 150명을 휘하해뒀고 명창 김동진 선생과 의형제를 맺고 공연도 함께했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김동진 선생은 가고파의 작곡가고 명창은 원래 박동진 선생님인데 1916년생 박동진 명창하고 이제 친구라고 뭐 이렇게 주장을 했나 봐요. 근데 사실 그 무형문화재는 그 인간문화재는 판소리 인간문화재라고 저희가 보통 말하기도 하지만 보통 이 대상인 분들은 뭐 김소희 선생이나 박귀 선생, 박동진 선생 이런 분들은 자신을 소개할 때 어떻게 얘기하냐면 중요 무형문화재 메토 호도 얘기를 당연히 하는데요. 중요 무형문화재라고 얘기하지 뭐 인간문화재 판소리 뭐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중요 무형문화재 메토 판소리 적벽가 기능 예능 보유자 내지는 가요금 병창 예능 보유자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자신을 판소리 인간문화재 이렇게 얘기하는 것부터 사실은 약간 이상했던 거죠. 그렇군요. 이도하 변호사님은 약간 눈치채신 것 같은데 경찰에 실제로 수상한 첩보가 들어온다면서요. 네. 지난해 12월에 첩보가 들어오는데요. 위조 복권으로 당첨금을 타간다는 첩보가 들어옵니다. 네. 청주가 지역이 작다 보니까 6군데나 아마 CCTV를 확인했을 텐데 TV에 출연했던 그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다 보니까 동일인인 게 확인이 됐죠. 그래서 5등 당첨금 12만 원을 타간 것이 확인이 됐는데요. 근데 실제로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5등까지는 신원 확인이 없이 그냥 당첨금을 준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걸 아마 이용한 것이 아닐까 네.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CCTV 보니까 저렇게 화려한 정말 한복을 입고 복권방에 가신 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근데 99세의 나이에 복권을 위조했다? 쉽게 믿기 힘든데요. 당시 경찰도 어떻게 이제 100세에 가까운 노인분이 어떻게 복권을 6장이나 위조했을까 사실 믿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행해서 경찰서 계단을 이렇게 올라갔는데 자신보다 계단을 정말 씩씩하게 잘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네. 그때부터 좀 의심이 더 들기 시작을 했죠. 그래서 지문 조회를 했더니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안 씨가 1915년생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문 조회를 해보니 1900
1953년 안 씨가 나온 겁니다. 이 두 사람이 같은 지문일 리는 없고 둘 중에 한 사람일 텐데요. 이 1953년 안 씨 역시 1979년에서 2002년까지 이미 7차례로 복권 위조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군요. 1915년생이 아니라 1953년생일 수도 있다. 확실히 두 사람이 동일 인물 맞아요?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1978년부터 2002년 사이에 실차례 복권 위조해가지고 구속된 사람이 있어요. 이제 그 안모 씨인데 61세예요. 근데 본인이 아무리 위장을 하고 붙인다 하더라도 여기 우리 안쪽 프로파일링이 계시지만은 지문은 변하지 않거든요. 네. 만인부동 종수행 불병을 해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그대로 있고 끝까지 가는데 지문 조회하니까는 그 99살 안모 씨랑 이 61세하고 동일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그걸 알고 이제 영장을 치니까 도주를 했어요. 네. 그대로 도주했는데 형사들이 누굽니까? 금방 찾습니다. 검거를 한 거죠. 그렇군요. 그래서 결국에 자백을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남성이 위조를 했던 복권 다음에 좀 확인을 해 보실까요? 그야말로 정말 교묘했습니다. 여러분들 알아채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희 취재 기자가 밑줄을 그어놨군요. 저걸요 959번을 자세히 보면은 좀 위조한 건데 959라는 거를 저게 1층에서 약간 내려와 있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보면 가능한데 근데 정밀하게 했기 때문에 99세 노인은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경찰도 정말 한동안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좀 의문점을 제기하면 이 남성이 99세 주민등록증까지 있었대요. 예. 지문도 위조 못하지만 사실 주민등록증도 위조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 사람이 이제 전과 구범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구속 수감돼 있는 동안에 이제 무단 전출자가 돼서 주민등록이 말소됐던 거예요. 주민등록이 말소되니까 출소를 해서 2005년쯤에 이제 그 급식소 있죠. 급식소 계단 이런 데서 자다가 이제 목사님 한 분을 알게 됐어요. 네. 근데 그 목사님한테 본인이 고아로 커서 뭐 그 주민등록도 제대로 없다 이렇게 하면서 인정에 호소를 한 거예요. 속이면서.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게 해주고 또 우리가 이런 가족관계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인후보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이 이 공식적인 서류에 나타나지 않지만 진짜 이 사람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인후보증을 해주는 게 있는데 더군다나 목사님이니까 이 인후보증의 효과가 크겠죠. 그래서 법원에다가 가족관계 등록 창설, 이 주민등록 창설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창설 허가 신청을 해서 그 받아내서 주민등록을 새로 만들었던 거예요. 1915년생으로. 그렇군요. 근데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웃들이 보면 너 갑자기 왜 60대에서 90대가 로 돌아왔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러지 않았나 봐요. 거기에 사연이 있더라고요. 네. 이 사람이 20년 동안 교도소 생활을 했습니다. 20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아마 교도소 출소 이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바꾸고 나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네. 주름도 많이 있고 이가 빠지다 보니까 굉장히 노인 같다 보니까 그걸 활용한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거짓말을 되게 잘하는 사람들을 두 가지 종류를 또 단계로 나누는데요. 그게 이제 병적인 거짓말이라고 해서 계속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면서 주변 인재까지 속일 수 있을 정도로 자기를 완벽하게 포장하고 만드는 겁니다. 근데 그걸 더 넘어가면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실제로 병적인 거짓말 자체에서 넘어가면 자기가 말한 그 거짓말 상황을 진짜처럼 자신도 믿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경우는 거짓말 탐지기를 하거나 생체 반응을 해도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분도 만약에 거짓말 탐지기 했으면 정말 99살이 맞다 이렇게 나왔을 수도 있겠네요. 일단 경찰 관계자는 망상이 있는 것 같고 99세라고 본인이 직접 믿는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경우는 실제로 자신이 병적인 거짓말 단계라고 하더라도요. 형사들이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거짓말 탐지기까지는 저도 약간 퀘스천입니다. 네. 사실 주민등록증 만들 때 여러분 지문 채취하잖아요. 이건 어떻게 속였을까 많이 궁금들 하실 것 같은데 실제 지문 채취 전에 본드로 붙였다가 떼어내는 방법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이 근데 방법은 어차피 주민등록을 할 때에 동사무소에서 10지문을 찍습니다. 찍는데 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끝을 떼어내게 되면 손상지문이 돼버려요. 손상지문이 아니기 때문에 분류가 따라야 되기 때문에 옛날 지문으로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일가를 창업했다 하더라도 손상지문으로 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은데 네. 옛날에 가능했어요.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 더 정확하기 때문에 융선을 정확히 보기 때문에 그리고 옛날에 약간 부족한 게 있어가지고 그렇게 통과가 됐지만 지금 하시면 바로 걸립니다. 네, 절대 시도하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남성 왜 이렇게 나이를 속이고 다녔을까 궁금했는데
돈까지 챙길 수 있었다면서요? 나이가 많은 덕에요. 예, 그 목사님을 이제 활용해서 사실 가족관계 등록 창설 허가 신청을 법원에 할 때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방법으로 속이고 또 사실은 그 법원에서 관할 경찰서에다가 이 열 손가락 지문 채취 사실 촉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예상하고 어떻게 했냐면 주거지에 귀가하지 않고 밖으로 계속 떠돌아다녀서 관할 경찰서에서 그 법원에서 심리를 하는 동안에 열 손가락 지문을 채취할 수 네. 없게 속였던 거예요. 이렇게 막 노력을 하면서 가족관계 등록도 새로 창설하고 주민등록을 새로 만들었는데 그게 자신의 나이보다 훨씬 많은 1915년생으로 했는데요. 그럼 왜 이렇게 노력을 기울이면서 1915년생으로 보통은 더 젊게 하고 싶을 텐데 왜 이랬냐 보니까 그렇게 해서 노령연금하고 노령연금? 장수수당으로 4년 정도 동안만 우리가 확인 가능한 게 2,300만 원을 탄해 갔다고 하네요. 어휴, 2,300만 원이나 부당 수령한 겁니다. 근데 이 돈 외에도 심리적인 이유도 있었다면서요. 심리적인 이유는 그 안 씨가 이제 한 20년 정도의 그 영어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네. 교도소 왔다 갔다 하면서 전과 잘한 것 때문에 벗어나고 싶은 마음, 새로운 그 일가를 창설하고 다른 사람으로 새롭게 변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은 우리나라 사회가 아직 노인 공경 시대이기 때문에 아까 젊으면 좋겠지만은 나이 먹은 사람은 공경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 먹은 걸로 해가지고 이런 뭐 노래자랑 나가보니까 이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해가지고 가산돈도 받고 또 그리고 주목을 받기 시작하니까 아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이렇게 나이 먹은 걸로까지 살겠다 해가지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먹은 사람이 공경하는 사이이기 때문에 이게 통한다 해서 아마 나이를 올려서 생활하게 된 거죠. 나이를 올려서 주민번호를 위조했더니 그때부터 사람들이 나에게 인간 대우를 해주더라. 약간은 씁쓸한 대목인데 서 팀장, 그러면 이 남성 어떻게 처벌을 받았습니까? 2013년 당시에는 이 남성이 살아왔던 그런 과거 배경에 대해서도 재판부가 어느 정도 참작을 한 것 같습니다. 재판부는 당시에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 피고인이 고아로 자라오면서 이 따뜻한 사랑과 보호를 받아보지 못하고 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려워 범행을 했다. 여러 차례 처벌을 해도 계속해서 범행을 했기 때문에 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남성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출소 후에 또 범행을 저지른다면서요? 버릇을 고치지 못하고 말았습니다. 이 범행을 또 저지르는 모습 CCTV에 포착됐는데요. 한 복권방을 찾은 점포 차림의 노인 1억 원에 자신이 당첨이 됐다면서 저렇게 복권을 내밉니다. 가게 주인은요, 조금 미심쩍은 듯 복권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요, 잠시 후에는 남편까지 저렇게 불러서 몇 번이고 이 복권이 맞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 노인이 내민 복권은 역시 당첨 숫자를 붙여 만든 가짜였습니다. 그렇군요. 또 복권 위조를 한 거군요. 복권방 주인이 즉각 경찰에 신고했다고 하는데요. 넉 달 추적 끝에 또 경찰이 저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처음에는 몰랐다가 이거 은행 가야 되는 걸 이리 오셨네 그랬잖아. 그랬는데 자세히 보니까 약간 틀려요, 색이. 복권은 오다가 주웠다. 그리고 본인은 1915년생이 맞다. 이렇게 억울하다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출소하자마자 노인을 사칭해서 복권 위조까지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거 이제 오다가 주었다고 하는데 1억짜리 흘릴 일도 없고 또 그리고 복권방을 간지 모르겠어요. 어떻든 간에 본인의 수법이 네. 복권을 유지하는 수법이기 때문에 나이 먹거나 또 출소하게 되면 같은 범죄를 계속 하거든요. 이제 수법을 쓰고 있는데 어떻든 저렇게 이제 경찰에서 구속시켜서 재판에 넘겼더니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근데 그 경찰 수사 받는 와중에서도 계속해서 자신은 1915년생이라고 주장을 하셨다면서요. 1915년생에 주장한 이유가 이제 네. 그 자기가 일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아까 그 우리 프로파일링 얘기했지만 본인이 이렇게 믿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완전히 내가 61년생이 아니고 그 99세, 15년생이라고 자기 본인 스스로 그냥 믿게 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렇군요. 김은희 프로파일러님, 사실 이미 2013년도에 그게 거짓으로 밝혀졌고 처벌까지 받았잖아요. 징역 네, 2년. 네. 그런데도 왜 또 걸렸는데도 또 걸렸는데도 왜 15년생이라고 우길까요? 그건 아마 재판에서 네. 자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한 거였을 거예요. 아마 항소심을 다시 했다고 하는데 주장하는 게 그겁니다. 나는 전과 구범의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나를 판단해서 지금 내린 형은 나한테 적적하지 않다. 그리고 난 분명히 가다가 길거리에서 복권을 주었는데 아니
법관이 이걸 위조했다,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신이 99세라고 믿는 것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미 자신에 되게 배어 있어서 거짓말을 너무 능숙하게 하고 자신의 유리한 상황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들이 이 사람에겐 이미 배어 있고 학습되어 있는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습관화된 거짓말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 남성 사실 징역 1년도 제가 보기엔 선처를 해준 것 같은데 항소를 해서 2심까지 가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망상일 수도 네.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냥 본인 피고인한테 자신한테 가장 유리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동정 종가가 많으면 상습범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하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신분이 다르다고 15년생이라고. 왜냐하면 그 61세가 되면 동동 종가로 해가지고 상습범 아주 가중 처벌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실형이 불가피하니까 그렇게 주장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그래서 항소를 하는 이유도 사실 항소를 본인이 하면 형이 무거워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수감 생활을 많이 해봤잖아요. 근데 미결수와 기결수라고 하는데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형이 확정된 사람보다는 이제 덜 불편하게 살 거 아니에요. 교도소가. 그러니까 미결수보다 이제 기결수보다 미결수로서 조금 누릴 수 있는 게 더 있으니까 수감 생활을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아마 이분은 대법원까지 갈 가능성이 높을 거예요. 네, 일단 대법원까지는 가지 않고요. 징역 1년이 그래요?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지금 출소하셨거나 곧 출소를 앞두고 있으실 것 같은데요. 자신이 속이고 꾸미는 새 인생이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새 인생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